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1, 2월 이후에 조정이 나올 것은 예측이 됐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깊어졌기도 하고 또 길어졌기도 한 것 같아요. 어제 반등이 짧게 나오고 또 다시 박스권인 것 같은데 이거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거의 중간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 상승폭의 38% 그리고 50% 조정 이쪽 구간 진입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월 4일 저점 1984포인트에서 2월 25일에 고점 2241포인트에 38% 조정을 보이면 2143포인트가 나오고요. 지금 딱 그 지수네요. 그리고서 최근에 좀 더 내렸었죠. 50% 조정을 받으면 2113포인트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지수대를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38% 조정해 왔었고 요전에는 거의 50% 조정까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50% 조정 비율까지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바닥 다지는 과정이 진행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추가 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겁낼 그럴 상황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회를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은 좀 자료들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급등락이 자꾸 반복이 되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는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 매물대를 분석해봤을 때 211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는 매물대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매물대가 적으니까 올라갈 때도 쉽지만 빠질 때도 지지하는 그런 매물대가 없다라는 점에서 급등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2240포인트 이상의 매물 소화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래서 한번 따져보니까요. 2100포인트 매물 소화 기간이 제가 한 2달 넘게 걸렸다. 이렇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예 이 봉을 세가지고 거래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46일 정도 거래일수로요.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1월 31일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이제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거래일수가 이제 26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거래일수로 아직도 한 20일 정도 남아있죠. 더군다나 2240포인트 쪽 위에 쪽은 매물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호재성 재료가 나타나서 거래량이 확 증가를 하면 얘기가 틀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현상 상황 하에서 연장이 된다라고 보면은 4월 말이나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까지 구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래일수가 한 이틀 정도 더하면 3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까지 구간이 조정 기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리고 급등락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3월 말에 FOMC 회의가 걸려있죠. 그리고 또 브렉시트 이슈도 걸려있고 하니까 이런 이벤트를 지나는 그런 일정과도 또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우리가 좀 조정 마무리 정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기간상으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 계속 3월에 지금 일정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어제 그 자료가 나왔죠. 근데 2019년 1월 기준으로 이제 뽑은 겁니다. OECD에서 경기 선행지수 우리나라께 드디어 상승 반전했습니다. 0.01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가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전달보다 조금 나아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난달에 경기가 이제 중국 쪽에서 반전이 이루어진 걸로 나타났었는데 이쪽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보면은 그 전달 거를 그 다음 달에 가서 수치를 좀 약간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걸 보니까 지난 1월이 아직도 경기가 반전이 좀 미뤄지고 있고 침체해서 계속 전달하고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OECD 회원국 다른 국가들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 좋아졌다라고 좋아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료 가치가 반감이 됐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3월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 변화 요인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경기하고 기업 실적의 저점을 형성하는가, 그러니까 확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저점을 형성하는가 그 가능성을 주목하자고 했는데
일단 경기가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시그널 하나는 찾았다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미국, 중국 시장을 우리가 뭐 바로미터로 보고 합니다. 근데 미국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중국 내릴 때 같이 내리는데 오를 때 못 올라요. 결국에는 뭐 시장이 모멘텀도 없고 약하다 이런 건데 뭐 매번 그래 왔습니다만 이번엔 조금 더 지루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좀 열 위에 놓여 있는 거는 이해를 해도 중국보다도 이제 처지니까 좀 짜증이 많이 심해지죠. 그런데 조금만 이것도 좀 기다려보자.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쪽 먼저 살펴보면은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고점, 그러니까 3월 4일에 고점을 기록했는데 거기까지 다시 올라와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2200을 훌 넘어가 있어야지 지금 미국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2140포인트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선진시장 쪽이 상대적인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 요인과 맞물려서 우리가 좀 배경 요인을 살펴보면은 브렉시트 이슈가 진행 중이고 어제도 또 뭐 부결되고 하는 그런 얘기 또 나왔지 않습니까? 해서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완급이 조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이 좀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브렉시트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이 되고 있지만 한 가지 추가적인 요인이었었던 미 국채 입찰이 이제 13일 오늘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부담은 이제 FOMC 회의 때까지 이번 달 월 말까지는 일단락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브렉시트 이슈만 약간 좀 조용해지면은 이제 달러 강세 흐름도 좀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가 상대적인 약세를 최근에 보였었는데 이 보잉 쪽에서 사고가 나서 그랬죠. 그래서 보잉이 급락하면서 다우 쪽을 좀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보잉이 미국 시장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좋게 표현할 수는 없어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될 표현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보잉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446불을 고점으로 해서 무려 15%나 빠졌습니다. 어제 종가가 375불까지 빠졌습니다. 해서 다우지수의 비중을 11% 차지하는 기업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다우지수를 얼마나 빼버렸나 보잉이 최근에 빼버린 그 포인트를 계산해 보면 1.7% 한 444포인트 빠지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잉이 없었다고 한다면 26,000대까지 또 재진입을 해서 고가 부담이 많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잉이 좀 빠지면서 상대적 부담이 덜어지고 지수상으로요. 그래서 여타 다른 업종 쪽으로 상승의 기회가 넘어갔다. 이것이 또 선지시장의 강세가 지속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보잉도 하나 일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좀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중국하고 우리 산업 구도가 제로성 관계가 됐다 하는 얘기 시장에서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으로 해서 어떤 뭐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가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 좋아지면 한국이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조선이 그렇고 향후에 이제 반도체가 위태위태한 것이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쪽에서 좋아진다 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것에서 한계성이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MSCI 중국 A주 편입 기대감. 이것 때문에 수급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 점이 우리가 3월에 아까 말씀드린 경기 선행지수 변화 요인 중에 하나 좀 기대할 만한 요인이었죠.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런 정책 차별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요. 해서 이쪽이 과연 긍정적으로 우리까지 미치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는 것을 가늠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중국에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유럽 쪽에서도 유로존 쪽에서도 기대하듯이 글로벌 경기로 확산이 되는 그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쪽으로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결국 지금은 좀 악재성 요인들로 환경 요인들이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간 조정을 거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역설적으로 이 노출된 악재성 재료가
기회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악재성 재료가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 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중국과 지속적으로 디커플링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노출된 재료들이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도 조만간 올 수 있다라고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뭐 늘상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더 조금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코스닥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왜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주 포인트입니다. 이 얘기가요. 해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 서로 상대 수익률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6년 이후로 스케일을 잡아봤는데 그 이유는 2017년 초에 이 박스피를 탈피하면서 나타났었던 그 수익률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해서 표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붉은색 그래프가 코스피 수익률이고요. 2016년 1월 1일부터 누적 수익률로요. 그리고서 푸른색 그래프가 코스닥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들어서면서부터는 대형주가 좀 급등을 하면서 박스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이격이 확 벌어지죠. 코스닥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격이 벌어지면은 언젠가는 다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10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2017년 10월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이격을 많이 다 줄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동행을 하고 다시 또 이격이 벌어졌다가 작년 말 정도에 좀 벌어졌다가 올해 초에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3월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누적 수익률로 코스닥이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점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처럼 코스피가 떨어지면 코스닥도 같이 떨어질 것인가?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이 단기 재료나 일정상의 모멘텀,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무슨 학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단기 재료하고 더불어서 관련된 일정 그리고 정부 정책 효과까지도 코스닥 쪽이 반영되기가 쉽다라는 점. 그리고요. 성장주와 가치주는 항상 시장에서 논란이 되죠. 근데 코스닥 쪽이 성장성이 좀 강조되는 기업이 좀 상대적으로 많고 최근의 재료는 그러한 성장성이 부각되는 시장에서 그러한 기업들이 좀 선호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경기 흐름과도 좀 벗어날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수출 경기 계속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내수업종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내수 경기가 좋다 이렇게 표현되면은 별로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지만 내수 경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수 업종 속에서 상대적으로는 강세 요인이 발생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다. 이 정도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경기 흐름하고 연관을 진다면은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 한 번 한 다음에 이제는 거의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최소한 동결도 계속할 것 같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중소형 기업에 상대적으로 이 자본을 조달할 때 좀 불리한 그런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것이 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그것이 2017년 후반에 코스닥 쪽이 앞서 보셨던 그 그래프에서 좀 급등을 보였었던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배경 요인이 향후에 바뀔 것인가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크게 바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해서 최근 60일 신고가 종목들 찾아보면은 수출 기업이 거의 전멸입니다. 내수 기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적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 배경 요인들 중에 실적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실적 시즌이 바로 코앞인데 이러한 점이 부각될 가능성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종목 피킹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종목별 대응하는 그 포인트들이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종목별 정세가 워낙 강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동시만기일 내일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인덱스상으로 지금 60일 이평선 근처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만기일이 3달에 한 번씩이면 거래일수 60일에 한 번씩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했었던 그런 과열권의 부담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무슨 파생 상품의 포지셔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손익 이해관계가 좀 여러 관계로 맞물릴 텐데 그 균형이 되는 것이 60일 이평선 부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최근에 내린 것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만기 효과는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내일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진짜 기회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본격적으로 내일 이후에 어닝 시즌에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인덱스가 저점까지 많이 내려왔다는 점에서 인덱스 저점 형성을 좀 대비한 그런 인덱스 포트폴리오 일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수주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개별 종목 이렇게 두 부류로 믹스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60일 신고가 종목 지난주에는 제가 타이밍을 좀 강조를 했었죠. 조정시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폭하고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접근하였듯이 이제부터 60일 신고가 종목들은 그 이후에 조정을 얼마나 보였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걸 가늠하면서 이제부터 종목 피킹에 좀 더 세심한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